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시부터 사전 책에서부터 여의도에서 전경련과 그다음에 새누리당 국회 투쟁에 조합원들 중에 상당수가 여론을 각오하고 그 부분에 합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그제 사이에 사전 조직이 다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대회 이후에 이제 청와대 진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전체 일정이 짜여져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오늘 진행 과정에서의 일정 정도 단에서의 미수로 그 현장 판단들이 이루어지면서 해산 지침이 해당 판결로 좀 나간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 전체 과정에서 총 책임은 어차피 위원장님과 사무총장인 제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각계 그 연대 단위와 그다음에 민주노총 내부의 사과문을 공지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로 내부 조치와 함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로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동기들께서 갖고 계신 오늘의 참여 열정이나 이 투쟁에 있어서의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 저희가 오늘 굉장히 많은 사업을 일으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 투쟁에서 더 이상 이러한 부분에 대한 동기들의 실망이 없도록 중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투쟁에 나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인 건 뭐 우리 내부적으로 열심히 지금까지 싸웠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나왔는데 내부보다는 시민사회를 포함한 여러 연대단위들이 정말 함께 싸우자라고 호소를 해왔었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 내부까지 또 변화할 수 있는 계기라 생각해서 정말 나름대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 오늘 뭐 큰 책임은 제가 그냥 오늘 여러 가지 뭐 지도력과 이후의 싸움에 대비해서 전체 회의 속에서 판단해서 여기 남아 있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역할을 좀 다 했은 것이 온당했다라고 지금 좀 후회도 됩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하여튼 정말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고 민주노총을 통해서 전체 지금 운동에 대한 희망도 좀 만들려고 했던 동지들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뭐 입이 10개라도 이런 과오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모두를 당혹스러워하고 정말 어쩐 일인지 황당해들하다라고 하는 일성들로 많은 꾸지람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모두 제가 일일이 좀 더 챙기고 상황을 확인하고 그리고 더 공격적인 전술들을 미리 좀 더 구체적으로 배치 못한 그런 총체적인 책임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거듭 열심히 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열심히 투쟁하는 동지들한테 죄송하다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더 확실한 투쟁으로 이 문제가 정말 과오였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투쟁의 현장에서 같이 투쟁할 수 있도록 동지들이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고맙겠다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저기 궁금한 게 아까 사무총장님께서 사과문을 보냈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사과문의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 조직 내에는 사과문이 공지가 됐고요. 연대단위는 개혁실에서 사과문. 예, 근데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 저녁하고 오늘 저녁에 확인할 때는 제가 지방에 살고 있어요. 개인전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들었어요. 올라오지 말라고. 누구한테? 뭐 여기에서 논의됐던 것들이 뭐 여기저기에서 전부 다 나가겠죠. 그리고 19일 전에도 그랬어요. 애초에. 라인에서 어떤 예.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19일 싸움 얘기도 다 들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일 날 왔었고 19일 날 갔다 가면서
저도 손을 깨물었었고 5월 2일 날 새벽에 이록 선배랑 저랑 편의점 앞에 있었잖아요. 위원장님. 예. 근데 이런 사과 자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저는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언제 싸울 거예요, 같이? 저 위원장님 싸우면 최소한 옆에는 있을게요. 제 손가락 깨물면서 그 생각을 했었고, 오늘 우리한테 얘기를 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다들 아니란 거 알면서도 왔었어요. 많은 동지들이. 아시잖아요. 이런 얘기 저한테 되하긴 하실 필요도 없지만은, 그렇지만 그 인도에서 그렇게 딸려가는 동지들 거기에 있을 때 누가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나와 있었어요. 싸우자고 한 사람들조차도 없으면은 누가 싸워야 돼요? 누구한테 싸움을 미룰 건데요? 진짜 원론적인 얘기부터 합시다. 이런 거 적고 뭐 그거 누가 얘기했냐고. 애초에 싸울 그게 없었잖아요. 사과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싸우자고 한 사람들 많았지만은 다들 피했잖아요. 아직 아니라고. 그거 누구한테 누구라고 확인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도 같이 싸웠어야죠. 한 사람한테만 얘기를 좀 집중하지 말고요. 예. 이 성명서에 보면 전술적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실행력 가장 조속한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전술적 오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전술적 오류는 계속해서 봐왔어요. 하물며 6시 땡 퇴근이라는 얘기가 민주총 추행은 6시 땡 퇴근. 야 근데 오늘 좀 빨랐다. 10분 일찍 출근하네. 이런 조소가 일반화됐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민주노총이 향해 어떤 투쟁 계획을 제시를 해도 반신반의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전술이라고 하는 게, 투쟁 전술이라고 하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월호 부모들이 어떤 전술 가지고 싸웠습니까? 그냥 청와대 가겠다라고 하면 부모들이 제일 앞에 서서 뚫겠다라고 기어서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 싸움을 엄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사실 전술의 핵심은 투지잖아요. 현장에서 보여지지 못하는 투지, 누군가가 선도적으로 이 싸움을 주도해 나가고 끌어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싸울 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뭐 나서서 다칠 필요 있어? 하면서 그냥 다들 눈치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술적으로 핵심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이 전선 현장 투쟁을 끝까지 책임지고 싸우겠다라는 의지와 각오가 있느냐가 보여줘야만 지금까지 계속 잃어가고 있는 시일에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투쟁자들은 기술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몇 시에 어디에서 모이고 이건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당장 오늘 또 제가 알기에는 뭐 4군데 싸움을 기획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달라지잖아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예, 저는 처음 조합원으로서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대무당 당원이었다가 이제 지난번에 선택되면서 잠깐 정리를 했었는데 대무당 동지들이 이렇게 그래서 조금 의아했고 싸우려는 동지들이 외롭지는 않구나. 저는 이번 명절을 여기 저 혼자 저기에서 지살 생각으로 왔어요. 제가 저렇다고 우리 가정이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2달, 3달 앞으로도 아무리 상관없는 우리 가정이고요. 사담 분자고. 저는 그래서 이번 민주노총 지도부를 제가 지지하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당선시킨 위수사 동지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총연맹 유수사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다. 이 실국장들도 휘둘리고 있다. 라는 말을 솔직히 뭐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활동가인데. 가지고 그런가. 조합원들 직선제로 선출한 그 유수사가 실국장들에게 휘둘리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전국의 시도 광역지부도 지부의 장들도 아니고 뭐 삼별연맹위원장들도 아니고 물론 뭐 그들도 뭐 사실 연맹마다 또는 그 지역마다 우리 저 한상위원 지도부를 적극 옹호하는 지도부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도부 있는 거 뭐 뻔히 아는 거 아니까 우리가 운동에도 정파가 있고 많은 조직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자, 이 전술 주체는 조직국장인가 조직실장인가 아무튼 조직실이라고도 듣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쟁의 쪽도 있었고 뭐 투쟁국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그냥 조직실이라고 통칭되는 그 조직에서 전술 실무를 하고 있다. 오늘 뭐 집회를 어떻게 할 건가, 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할 건가,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아마도 예, 그 조직실입니까, 국입니까? 네? 조직쟁이실. 예. 그 단위가 실권을 거의 행사하고 있다. 사실 이 수사가 지도부인데 조합원들이 직선으로 선출한 위원장, 사무총장, 수석부위원장님은 조합원들의 직선 선출 지도부입니다. 그죠? 제 조합원, 개인 조합원 저로서는 수구장들은 민주노총이 고용한 피고용인들이에요. 그들 스스로도 뭐 정리해보니 뭐 이런 것들도 거부하고 또는 어떤 지역에서는 인사 발령도 거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까지 하겠다고 고집하는 게 민주노총의 거의 전국의 뭐 광역이든 아니면 뭐 총연맹이든 상근자들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저는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위에 상근자들이 있구나라는 분노를 멈추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3월달부터 4월달 뻥파, 5월은 제가 이제 잡혀가서 그 다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듣는 풍월에 의하면은 대우가 점점점 줄어들었고 뭐 7.15는 거의 뭐 슬픈 일이었고 계속 그게 반복돼 왔다고 하고 저는 오늘은 아닐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늘은 아닐 거라. 10,000명 이상의 대우가 모였다. 그래서 저 3시 반에 재판 끝나고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5시 반이었습니다. 근데 채 1, 20분 만에 그 광화문 꽉 차있던 전국의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집으로 갈 생각이 없었고 여기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동안 민주노총이 주장했던 그 숱한 피켓과 그 숱한 그 비싼 선전물에는 싸우자고 했습니다. 예? 박근혜와 맞짱 뜨자고 했고 박근혜에 맞서 총파업에 승리하자고 했고 박근혜를 이 노동계약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우지 않고는 우리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왜 싸우지 않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위원장, 수석위원장, 사무총장님의 잘못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1년 가까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는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역과 연맹의 반대파들과 그리고 이 실국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상근자들에게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개 조합원, 평조합원밖에 되지 않지만은 제가 죽든지 그 책임자 실국장이 죽든지 끝장을 내고 이 민주노총을 걸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근자들 부분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왔는데 그건 뭐 이렇게 안 한다고요. 예, 오늘 민노총 집회였잖아요. 네, 잠깐만요. 결이 다른 얘기는 서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뭐 상근자라든지 이런 내부 문제 관련해서 우리 항의하러 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투쟁에 관련해서 민주노총의 전술적 오류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하러 왔고 예, 상근자들도 민노총이고 하지만 제가 아까 경험한 바로는 그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40명이 채 안 됐었어요. 경찰들의 방패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민노총 집회 5시 반에 결집을 한 사람들, 그 수많은 노조 깃발들이 휘날리고 있는데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침탈을 당할 시 40명 남짓한 금속노조 조합원들 엿하고 전교조 선생님들 엿하고 그 앞에 맡고 있는 일반 시민들, 조합원이 아닌 저 같은 사람들 몇 명이서 그 방패들을 맡고 있을 때
우리 민노총의 깃발들, 조합들의 깃발들은 없었어요. 휘날리고는 있었죠. 그게 지도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술에 오르려면은 저는 명백하게 그거부터 듣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아무도 안 싸웠다는 거, 민노총에서는 아무도 안 싸웠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싸우자고 얘기를 했지만. 저기 한 말씀 드리자면, 이거를 곰곰이 읽어보니까 딱 필요한 말은 딱 그 한마디인 것 같아요. 가운데 문단의 가운데 그러나 당일 대회 이후에서 넷째 줄에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잘못했다는 건데 이건 뭐 왜 결정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 책임이 위원장인 나에게 있다.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얘기도 없고, 결정이 왜 잘못됐는지도 얘기가 없고, 이건 뭐죠? 하나만한 얘기예요. 얘기 아니에요. 전술 주체가 그 결정에 거의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다고 저는 들어왔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었기를 바랐는데 오늘 보니 그게 3년 된 것 같습니다. 맨날 위원장님은 호소하고 뭐 경문을 띄우고 또 사과하고, 호소하고 경문 띄우고 사과하고, 무슨 죄입니까? 여기 갇혀가지고 위원장님이. 저는 걱정돼요. 위원장님이 어느 날 저기 뛰어내려 죽어버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굳이 가지고 쫓고 싶은 게, 이 잘못된 결정이 어떻게 해서 이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좀 솔직히 말해서 좀 묻고 싶어요. 이게 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게 그냥 어떤 이